안녕하십니까. EBS 연중기획 미래를 여는 교육 신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6월의 첫 주 학생과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는 주제 토크 시간 마련했습니다.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 그 회사 격리 구인 광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자격 조건에 지원 조건에 대졸자의 하남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때 든 고민이 과연 이 지원 자격에 관련 자격증을 요구한다라고 적는 것이 맞았는지 그냥 대졸자라고 적혀 있는 게 맞았는지 참 고민이 많았는데 영규환 씨 어떻게 적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자격증 소지자가 더 맞는 공고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참 요즘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공고 같아서 참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그 교육의 주체인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모시고 직접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 토크의 주제는요. 미래에 더 필요한 것은 졸업장이냐 아니면 자격증이냐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졸업장과 자격증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다 하시는 분들 모두 모아봤습니다.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강고등학교 2학년 이소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춘고등학교 3학년 박찬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성여자고등학교 교사 김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인덕공고등학교 교사 이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오늘 이렇게 학생 두 분, 선생님 두 분, 네 분은 아까 저희 안태일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버스 회사 격리직의 그 구인 공고 지원 자격에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지 우리 찬웅 학생부터 한번 자기 의견 얘기해 볼까요? 저는 자격증의 비중이 좀 더 높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회사에서는 회사 내에서의 사회생활 면도 고려를 해서 구인 광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대학 생활에서의 어떤 뭐 경험이라든지 그 사회성도 함께 보기 때문에 자격 어떤 지원 요건을 두었다. 그러면 찬웅 학생 생각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전 대졸자와 자격증 둘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은 공동체 사회에 대한 경험이 아무래도 고졸자보다는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자격증은 그 일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증명 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필요하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이번엔 소정 학생 생각 들어볼까요? 네, 저는 고졸자도 대졸자뿐만 아니라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정양 생각은 이제 그 자격증이 더 중요하다. 그 능력이 중요하지. 네. 그 학벌, 졸업장은 꼭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다. 지원 자격을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그럼 이강은 선생님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학력 무관이라는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학벌을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 및 격리와 관련해서 자기가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자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또 다르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적어온 거죠. 구인 공고만 보더라도 이 회사의 어떤 그 채용 마인드라든지 기업의 철학도 한번 훑어볼 수 그렇죠. 내가 이게 뭐 이 직업에 대한 어떤 기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정말 버스의 격리가 정말 내일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면 그 마음가짐 자체가 일의 능력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구가 더 그렇죠.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선생님. 네. 그러니까 업무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저 같으면 전산, 회계, 세무, 가능자, 그러나 자격증 소지자 더 우대. 그리고 사실 제가 또 하나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네. 남녀 불문 예, 그리고 또 나이도 불문 이런 걸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뭐 또 대학 같은 값이라면은 대학에 찬웅이가 얘기한 것처럼 대학 나와가지고 조금 더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경험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굳이 대졸이라고 못박지까지는 안 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오늘 주제 토크의 주제는요, 바로 미래에는 졸업장이 더 빛을 발할 것이냐, 아니면 자격증이 더 빛을 발할 것이냐입니다. 일단 화면 보고 주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들 중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바로 대학 진학률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학력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 고졸자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거나 승진에 유리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학생들은 자신의 대학 생활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그냥 100점 만점에 한 50점에서 60점?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려 대학교에 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학부 공부가 그렇게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도 아니었고 차라리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취업을 할 것 같아요. 대학 졸업장을 얻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수치,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인원수입니다. 서울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매주 방과 후 실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미용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기술을 미리 익히는 학생들, 모두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취업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격증을 학교에서 지금 배우는 내용이랑 대학 가서 배우는 내용이랑 비슷할 것 같아서 또 여기서 자격증도 따고 가니까. 실제로 학력을 배제하고 직무 능력 위주로 평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래에 더 필요한 것은 자격증일까요? 졸업장일까요? 졸업장이요. 저는 졸업장을 택하고 싶어요. 자격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다들 대학에 가는데 저만 졸업장이 없으면 회사 면접 서류 평가부터 떨어질 것 같아서. 대학에서는 이론적인 부분만 배우는데 자격증은 실무에도 도움이 돼서 자격증 먼저 따고 싶어요. 연중기획, 미래를 여는 교육에선 자격증과 졸업장, 어떤 것이 더 미래에 인정받을 수 있을지 선생님, 학생들과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말 의견들이 아주 팽팽한데요. 네. 일단 우리 스튜디오에 나온 학생들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학생은 일단 진로 계획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소정 학생? 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대학을 지나가지 않고 사회로 진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경찰 공무원인데 명확한 진로를 설정한 만큼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일찍 사회인으로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학원 같은 거를 좀 다니고 있나요? 경찰 공무원 시험 대비해서 뭐 자격증 딴다든가? 네, 방학 중으로 경찰 학원에 다니고 있고 또 틈틈이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행정학과나 이런 대학교에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대학 진학이 아니라 지금부터 아예 전문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되고 싶다. 그 부모님하고 상담할 때 뭐 어떻게 설득했거나 반대 같은 거 안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대학을 가기로 아직도 대학을 가기로 원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또 경찰이셔서 그래요? 또 그런 제가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 대학을 안 가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때 많이 밀어주시고 자격증 같은 것도 막 정보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찬성을 하셨군요. 네. 그래요. 자, 우리 찬웅 학생은요? 저는 지금 현재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사회는 대학을 나와야 우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직후 사회생활을 한다면 사회인으로서의 또 미성숙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대학 진학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학생이 지금 반대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요. 찬웅은 굉장히 MT 열심히 다닐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대우라고 하는 거는 경제 외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유사 이래로 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도 성장기를 겪었던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에 진학하면 그것이 곧 취업이고 그리고 또 성공이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와서 성공한다 또 취업이 된다라는 의미로 아마 대우라는 면, 경제적인 면을 하나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지금은 많이 쇠퇴되긴 했지만 여태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면이라면 경제 외적인 면인데 그건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는 대학에 대해서 아이러니하지만 그 대학 본연의 그 기대를 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신다고요.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뭐 쯧쯧쯧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기에는 경제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왔다면 모름지기 일해야 된다. 그거는 역으로 말하면 대학 교육에 대해서 그만큼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우라고 하는 거에는 그 대학 외적인 그 경제 외적인 측면 그런 것도 포함되는 우리의 그 정서적인 면도 있는 거 아닐까. 저는 두 가지로 대우라는 말을 풀이하고 싶습니다. 네. 이강훈 선생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시나요? 지금 아까 영상에도 본 것처럼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학 진학이 꼭 그 사회에 우대받고 있고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 인식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공식화되어진 어떤 틀의 부분은 우리 뭐 사회 시간이나 공업 일반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을 보면 이제 그 시대에 따라 공업이 발전하는 과정에 따라서 어느 공업이 발전했느냐 그리고 어느 근로자의 기준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60년대에는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기 전이니까 어느 공업이 좀 발달했을 것 같아요? 뭐 1차적인 그렇죠. 우리 그냥 단순 노동이죠. 그렇죠. 노동 집약적 공업이 좀 발달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경제가 좀 발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부터는 나름대로 기술 집약적인 부분으로 좀 발전을 합니다. 그렇죠. 중화학 공업이라든지 이제 조선업. 그게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동 집약적인 그 단순 노동에서 약간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기술이 있는 직무가 좀 요구되어지고 있고 또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일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직무가 또 발전이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나름대로 고등교육과 대학 교육을 통해서 관리체제의 교육, 기술교육의 어떤 직무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그때부터 대학 정원을 이렇게 많이 늘리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가 이제 1990년대가 이렇게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투자되어지는 부분이 부가가치가 좀 더 높은 공업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전자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제 조선 이런 쪽인데 그것을 저는 우리의 중소기업이 좀 주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을 대기업이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의 어떤 인력의 양성에 대한 부분들로 체계가 잡히다 보니까 대기업을 가려면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대기업을 나오면 높은 연봉과 안정성을 준다는 이 공식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공식을 깨지 못하니까 무조건 대학을 나오면 뭔가 우리한테 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지금의 현재 사실 현 주소가 그런데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갈 건지에 대해서는 미래에도 이 공식이 계속 이어질지는 어떨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학생인 우리 박찬웅 학생 고3인데 어때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미래에는 변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가까운 미래에는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득권인 계층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럼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공식을 좀 더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 같아요.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대학을 나온 사람을 우대하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계속 이어갈 것 같다. 그럼 선생님들 생각은 어떤지 일선에서 지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김영규 선생님. 네, 이제
자격증, 근데 그것은 이제 전공에 따라서 또는 자격증에 따라서 좀 양태는 달리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학을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간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자격증이 또 각광받는 시대가 되겠지만 대학에서 또 학문을 깊이 연마해야 되는 그런 전공들도 있죠. 뭐 의학이라든지 뭐 우리 같은 선생님이라든지 교사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변모될 것 같고요. 그런 분야, 대학을 꼭 졸업해야 되는 분야는 그냥 여전히 또 대학 졸업하는 그 패러다임으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질문에 앞서서 대학이 이제는 좀 바뀌지 않겠는가. 미래는 지금도 뭐 대학이 프라임 사업이다 이래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라고도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도 거기에 발맞춰서 변모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계속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소스를 제공하는 대학이 된다 하면 그런 대학에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한 뒤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전문적인 자기 어떤 기술이 있기 때문에 더 대우를 받는 거라면은 그 패러다임은 패러다임대로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그냥 전체가 한꺼번에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않죠. 이제 그 고등교육이 필요한 데서는 계속 발전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대학이 또 역할이 바뀔 것이고. 우리 우리 공업고등학교 인덕공고 선생님도 생각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저희 특성화 고등학교의 예를 제가 들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지금은 좀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이 공부를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하는 아이들이 지금 이제 좀 들어와요. 근데 예전에 보면은 성적이 좀 낮은 아이들이 들어오는 데가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엔 인문계 떨어지면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지금은 특성화 떨어져서 인문계. 네, 특성화 떨어져서 인문계 가는데 반대가 됐어요. 네, 단지 중학교에 있는 성적, 그냥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그 평가의 기준에서 미달될 뿐이지 특성화 고등학교 자기의 재능, 우리가 기술에 대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직업이나 대학 졸업자의 임금보다 더 많은 좋은 데를 취업을 하더라고요. 그럼 걔들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렇죠. 그 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속에서도 어떤 환경과 그 분야를 찾아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활로가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체계 구조는 그 성적에 의해서 대학을 가냐 안 가냐 이 구조로 평가의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 아이는 내가 공부를 못하고 대학을 못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이 인식이 계속 박혀져 있는. 그렇군요. 이 능력 발견에 대한 얘기가